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좋은 뉴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또 뉴스의 어떤 한 부분에서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 또는 그 뉴스를 적용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설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은 뉴스, 좋은 소식, 좋은 접근, 좋은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누군가는 피눈물 흘린 뉴스는 안 된다. 두 번째, 누군가는 너무 가슴 아프게 적용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누군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접근은 안 된다. 자, 이런 건데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 뉴스는 안 된다 인데요. 우선 기준이 단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뉴스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이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이제 잘못했거나 자기 자신이 어리석게 행했거나 뭐 죄를 지었거나 그러면 억울할지언정 피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억울하고 너무 이제 안타깝고 이제 화가 치밀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그 뉴스를 전할 때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나 일부가 피눈물을 흘릴만 하다 싶으면 그것은 관점이 잘못된 것이고 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뉴스라면 피눈물 흘릴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소식이라면 또 정상적인 기사, 정상적인 방송을 기준으로 한 언론이라면 어떤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흘려야 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마도 좋지 않은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는데 파리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따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내가 부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또 잘못한 것과 사회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법을 어긴 이런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몇몇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그 소식을 전한다면 거기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가미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양념을 치면 국수든 냉면이든 비빔밥이든 어떤 걸 올리면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량적인 거, 나아가서 독소 같은 이런 것들을 딱 올리면 정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전할 때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미하게 될 때 바로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잘못된 것, 삐뚤어진 시각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섞어서 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누군가는 너무 가슴 아픈 적용, 자, 이런 것은 안 된다인데요. 누군가는 너무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의 어떤 예로 들면 그냥 뉴스만 전하면 되는데 그 뉴스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꼭 씁니다. 또 뉴스만 전하면 되는데 과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또 들먹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그 이름을 제가 이제 쓰지는 않겠습니다. A라는 사람으로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과거에 A라는 어떤 연예인이 잘못을 했는데 사고가 났었는데 그게 무죄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건이 딱 났을 때 과거에 A라는, 그때는 그 기사는 실명을 썼습니다. 과거에 A라는 연예인이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이렇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 A라는 연예인이 너무 충격이다, 힘들다, 아프다. 왜 내 이름을 쓰느냐.
나는 무죄 판명 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이름을 써서 다시 환기시키고 대중에게 각인시키느냐. 자, 이런 말을 해서 그것이 기사로 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그 사실만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을 적용하고 다른 것들을 가미하고 다른 것들을 대입해서 전하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 많이 생기죠. 기사마다 이 이름을 쓰고 기사마다 땡땡땡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픈 적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누군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접근인데요. 역시 이제 이런 것도 역시 반드시 이제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법안을 올린다. 법안을 내가 입법한다.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법안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나 일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A 법안을 입법하겠다. 그래서 A 법안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입법이 되니까 신청이 되니까 입법 신청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안으로 입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법할 때 거기에 땡땡땡법, 땡땡땡 방지법, 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쓰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러면 누군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작 입법을 하게 되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이 쓰여 있는 헌법 책에 땡땡땡법에서 땡땡땡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방지법 또는 교통사고와 음주에 관한 방지법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에 들어가는 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고 헌법에 들어가서 명문화되는 대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설명을 하고 말하고 기사할 때는 땡땡땡법, 땡땡땡법, 땡땡땡 방지법 이렇게 나가니까 자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게 뭐냐면 좋은 뉴스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좋은 입법, 좋은 기사 할 때 여기에 독소 조항이 가미되지 않는 거, 잘못된 것들을 거기에 양념으로 치지 않는 거, 독한 것을 거기에 섞지 않는 거,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정치에서 자꾸 섞죠. 섞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시각이 사라졌다. 또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균형 잡히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좋은 뉴스의 기준이 뭔가라고 말을 할 때 뭘 섞지 않는다. 섞어버리면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고 누군가는 너무 가슴 아프다. 누군가는 밤잠을 못 이룬다. 그래서 섞지 말자. 섞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름을 함부로 붙이고 이름을 함부로 섞어가지고 말하고 정작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